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9월 평가원 시험에서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 10개만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법, 빈칸, 문장 삽입, 그리고 작문에서 41번, 42번, 그리고 이번에 특이하게도 요약이 좀 어려웠나 봐요. 오답률이 높아. 보통 요약문은 쉬운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튼 제일 어려운 거 랭킹 1번부터 10번까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법 문제 한번 해볼게요. 꿀들은 스스로, 그러니까 그 혼자서니까 혼자서 먹힐 수 있다는 말이 진짜 말이 되게 웃긴데, 그냥 꿀만 이렇게 퍼서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뭐 빵이나 야채나 이런 데다가 드레싱하고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는 거 아니라 그냥 꿀만 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료랑 섞일 수도 있다는 말은 뭔가 섞어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연 상태 또는 순수한 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첨가제나 보존제나 아니면 합성적인 재료 같은 것들 추가되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또한 걔네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비싼데 언제 걔네들이 비싸냐면 묽게 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언급이 될 때, 묘사될 때, 지칭될 때, 그러니까 이제 상품 진열장에 딱 있는데 이거는 희석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의 꿀입니다 라는 식으로 태그가 딱 붙어 있으면 보통 그건 일반적으로 더 비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붙이려면요 여러분 무조건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엔 접속사가 없어요. 올소는 접속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부사예요. 단독으로 부사인데 접속사가 생략돼 있고 수동태로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접속사와 여기서 주어에 해당하는 거는 꿀이니까 it이랑 같은 거겠죠.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비동사에다가 현재분사, ing 형태의 현재분사 만들어서 보통은 분사 구문이 되면 접속사 생략, 겹치는 주어 생략, 수동인 경우에는 비인까지 생략. 그리고 pp 형태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사 구문이에요. 접속사 생략된 거는 뭐뭐 했을 때 정도의 접속사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면 매끄럽습니다. 1번은 그래서 수동 의미의 분사 구문이다. 문제될 게 전혀 없다. 비잉 생략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석된 꿀보다는 얘네들이 더 비싸. 그리고 자연 상태의 꿀들은 역시 또한 블렌디드 허니라고 불릴 수 있는데 블렌디드 허니 안에서 그 속에서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게 분사구문이 관계대명사가 절대 안 되고 이게 2번이 정답인 이유가 관계대명사를 만들려면 뭔가 생략이 된 명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주어든지 목적어든지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든지 때로는 명사 보어로도 관계대명사 만들 수 있거든. 여튼 생략된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생략된 명사가 뒷문장이 없어. 위치 뒷부분에 Honeys from various source로부터의 honey가 blended, 섞인다, 함께 어디 안에서? blended honey 속에서. 그래서 원래는 in 하고 블라블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blended honey랑 똑같다라고 하면 얘를 관계대명사의 위치로 바꿔주면 전치사 in이 남으니까 in이 앞으로 따라 나가든지 원래 뒤에 남아있든지 해야 되는데 in이 없어. 내 생각에는 그래서 in which 정도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같은 의미로 해가지고 where 같은 것들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where 같은 경우는 꼭 물리적인 장소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서는 선생님 생각에는 in which 혹은 where로 고쳐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뒤에 생략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생략명사가 없을 때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서는 정답 2번이고요. 그래서 꿀들에 의해서 그렇게 섞이는 게 아니라 인간, 후처리를 하는 사람들이나 분배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단계에서냐면 이 꿀들이 수집이 된 이후의 단계에서. 그래서 블렌딩이라는 거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맛을 위해서도 이루어진답니다. 마케팅적인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특별히 뭐뭐하기 때문에 그러냐? 어떤 소비자들은 어두운 꿀들이 지나치게 강한 느낌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좀 연한 꿀들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find,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나오면 목적보로 성질을 나타내 줄 때는 형용사 올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다른 종류의 꿀들을 하나로 뒤섞는 거는 can make it, 그것을 더욱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고 역시 또한 그것에게 더욱더 일치하는 그런 어떤 균일한 어떤 향이나 맛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 거죠. 섞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꿀을 좀 아는데 밤꿀, 아카시아 꿀 막 이런 꿀들에 따라서요, 여러분. 밀원이 다르면 확실히 향이나 맛이나 색이 엄청 달라요. 근데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적당한 어느 정도 선에서 꿀들을 섞어가지고 실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서도 당연히 여러 꽃으로부터 꿀들이 섞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꿀은 뭔가 첨가제나 가공 뭔가 원료나 보존제 같은 것들을 넣지 않아도 잘 보관되면 뭐 수십 년까지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번식 없이 썩지 않는 그런 식재료라서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체 항균 효과나 이런 효과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미생물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번식을 못해. 그래서 굉장히 오래가. 마치 기름처럼. 그래서 뒤에 보면 그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생산자나 소매상들에게. 그런데 생산자나 소매상들이 지금 SS 붙었으니까 복수입니다. 복수라서 여기서도 fills라고 안 하고 그냥 fill로 복수동사로 받아준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필요성을 느껴요. 보장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뭘 보장해주느냐? 신뢰할 만한, 그리고 놀랍지 않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부드러운 그런 맛이나 향 같은 것들, 풍미 같은 것들을 고객들에게 보장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나왔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클로버라는 거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꿀이야. 미국에서. 그 중에 하나고 그것의 부드러운 그런 풍미와 맛은, 향과 맛은 have become familiar, 익숙해졌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is라고 나온 게요. 이게 재밌는 게 it과 관련해 가지고는 it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하고 s가 나와버리면 얘는 it is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유격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어퍼스트로피를 빼고 it, s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일단은 어법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칠게요.